예, 주식시장은 상승장이라고 할지라도 걱정의 담벼락을 이렇게 타고 오릅니다.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닌데요. 조정을 거치고 4천선을 오늘 탈환하고 있습니다. 메가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종목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대표님과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로봇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최근에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강한데 결국 자동차 부품주도 가는 게 자동차가 좋아서 부품주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부품주들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로봇으로 봤을 때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이제 로봇 밸류체인에 이제 좀 편입이 되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어떤 로봇 관련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뭐 이제 현대차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을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HL 만도 같은 종목이 이제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SL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로봇 부품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 이미 뭐 스핏이라든가 이런 로봇에는 부품이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부품과 로봇의 어떤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관련주로 이제 묶일 수 있는, 또 이런 그 로봇과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향후에는 아마도 특히 이제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어떤 우리가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도 이제 로보틱스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에서 로봇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는 현대차에 말씀하신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모비스도 있고, 뭐 오토에버, 그죠? 위아 이렇게 있고, 현대 직접 밸류체인이 아닌 사실 제일 강한 건 HL 만도예요. 그죠? HL 만도, SL. 예, 이 중에서 대표님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오토에버인데,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의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라든가 로보틱스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가 현대 오토에버다. 그러니까 오토에버가 없으면 결국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또 딴 데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은 굉장히 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L 만도라든가 뭐 SL이라든가 현대위아 같은 회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밸류 체인의 향후에 이제 속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재료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좀 같이 놓자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현대 오토에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로봇의 모멘텀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뭐 주가적으로 강한 거는 HL 만도이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동근 대표님은 현대 오토에버를, 그죠? 현대차 그룹의 어떤 로보틱스의 핵심에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사실 순수 로봇 기업으로 가서 이제 로봇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로봇 관련된 주식들 기업 한번 주가 좀 돌려봐 주세요. 뭐,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올해는 뭐 가장, 그죠? 신화를 썼었고, 그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고요. 로봇주에서의 어떤 말씀하신 액추에이터 이런 게 또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결국 로봇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대기업들이 이제 로보틱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확장 그런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SPG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속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밸류체인, 앞서 말씀드린 데 현대차의 밸류체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향후에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라든가 또는 이제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그 로봇의 채택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에는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기업의 밸류 체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제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네.
봐야 됩니다. 그죠? 시장에 관심이 수급이 몰리고 있고, 다만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 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숫자를 증명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 좋겠다고 로봇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전닉스. 네, 한 종목인가요? 삼성과 하이닉스 이렇게 삼전닉스라는 종목을 두 종목만 하는 ETF가 혹시 있나? 한국에 모르겠는데 반도체 ETF 가운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리포트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삼성전자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기술적으로도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권인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에 약간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 반도체를 둘러싼 어떤 전반적인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요. 뭐 이제 메모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에즈기 확대가 되면서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HBM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국면이고 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일전망치가 지금 계속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10만 원에 안착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삼성전자의 지금 비교 우위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매력들, 뭐 SK 하이닉스 뒤이어서 할 거예요, 그죠? 네. 실적이야 양사가 워낙 좋게 나오는 건데 지금 다시 그럼 사실 HBM 쪽에서 고전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네. 좋은 점잖은 표현으로 고전이고요. 네. 솔직한 말로 헤맸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높은 점수를 주는 그 근거를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결국 이제 지금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HBM에서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 이것들은 비단 GPU뿐만 아니라 TPU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위치가 지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의 어떤 이익 증가분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런 쪽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예, 그죠? 이게 맞습니다. 좀 아픈 손가락인데 또 좋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 네. 네. 하이닉스의 고민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주가도 올랐는데, 그죠? 최근에는 한 50만 원 중반, 초중반대에서 조금 이제 갇혀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런 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좋았는데 여기서 과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뭘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접근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어떤 룸이 많은 거고 SK하이닉스가 여기서 과연 올라갈 룸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의 어떤 그런 저는 그런 이제 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HBM 지금 완판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둘러싼 뭐 환경이 삼성전자한테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SK하이닉스도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다만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향후에는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뭐 중심이니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투탑이 있고 소부장이 있을 수 있는데 투탑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어디 선호도에 좀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ETF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자, 소부장단에서는 이제 같이 가는 국면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고. 기판이나 뭐 일부 업체만 가는데 그 최근에 대장주는 이제 구글의 TPU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소부장에는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추세가 꺾이거나 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네. 차트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면 결국은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조금씩 한번 담아보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뭐 A의 가속기라든가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인프라용 고성능 PCB에서의 어떤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면은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반한 어떤 이 저점 매수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좋게 보셨고요. 소부장 가운데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만 말을 했으니까 네. 이스페타시스 말고 이동근 대표님께서 소부장 가운데 눈여겨보는 기업들이 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또는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좋게 보는 이제 그러한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어쨌든 반도체는 뭐 지금 장에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스페타시스까지 반도체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다음은 네, 바이오 쪽이군요. 바이오보다 의료기기냐? 사실은 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큰 관심은 바이오에 있죠, 그죠? 바이오 관심 많은데 단기적으로 바이오테크나 이런 쪽이 조금 쉬는 동안에 AI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와서 보자는 의미일 텐데요. 글쎄요.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기기,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의 흐름들 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그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저는 지금 의료 AI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뭐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원격 의료까지도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섹터가 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게 섹터들이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외에서의 어떤 업종들을 좀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붐업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 그 키맞추기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런 쪽의 관점에서 지금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전반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바이오는 이 뭐 기존의 바이오는 버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쪽으로만 가자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또 확산되는 분위기라 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AI나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핫한 종목들 몇 개 분석해 보면요, 로킷 헬스케어 여기는 약간 플랫폼 의료 AI 쪽인데. 이게 한 달 더 됐을 거예요.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가 와서 얘기했는데, 와, 그다음부터 로켓 헬스케어가 로켓처럼 날아가더라고요. 예, 이 기업은 뭐가 포인트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기술투자 상장 6개월 만에 시총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네. 있고 AI 기반의 피부 재생 플랫폼 기업인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발, 여기에 이제 이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다. 임상을 개시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뭐 중국 특허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확장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뭐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작년까지 적자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에는 아마 잘하면 흑자 전환, 지금 3분기까지 한 1억 정도의 적자거든요. 그래서 4분기 좀 실적을 보면서 만약 흑자 전환한다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좀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뭐 어떤 그 매수의 관점보다는 지금은 약간 보유자의 관점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킷 헬스케어였고요. 다음 LNK 바이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LNK 바이오. 이게 이제 그 척추 임플란트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오랫동안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죠. 사실은 이제 오늘은 속된 표현으로 리포트빨인데 저게 사실은 조금 이제 소외된 종목들을 이제 좀 발굴이 끄집어내줬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 네. 척추 임플란트 쪽에서 어떤 블루 XTM이라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FDA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랫동안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아마 상승의 여력은 조금은 더 남아있지 않나. 다만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10배거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데요. 그건 그래픽, 그래픽인가요? 다음 그래피라는 종목. 그래피. 이게 네. 모 증권사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내년. 이건 의료용 치아 규정기 이런 거 좀 되는. 이게 약간 그 신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형상기억 소재를 기반을 해가지고 3D 프린팅을 이제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다가 맞는 네. 그런 이제 그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적 개선 흐름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증권사에서 이제 뭐 템버거 종목 몇 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피가 들어가서 저도 좀 주목을 했는데 예상처럼 좀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실적은 내년부터 이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 상승 과정에서 보혜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전에 달바 글로벌의 모양하고 좀 비슷해요. 달바 글로벌이 그 보혜수 물량을 소화하면서 맞아요. 상승을 했는데 1개월, 3개월 맞던 예, 먹으면서 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피가 지금 약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힘이 세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 뭐 이제 저 상승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는 저는 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런 종목들은 약간 정말 속된 표현으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특별히 신규주는 그렇죠. 네. 네, 변동성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의료 플랫폼이나 뭐 이런 의료 기기 업체들 얘기했는데 변동성이 좀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비중과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죠? 이제 바이오는 의료기기 쪽이야. 이쪽으로 확 이제 실을 수 있는 사실은 백그라운드는 사실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받고 마지막으로 이동근 대표님 오늘 관심 주는요. 사실 조금 이제 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양식품인데 네. 사실 뭐 11월 라면 수출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6%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4분기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 자체도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적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만 원, 손절 라인은 1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20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동근 대표님은 일차적으로 이제 좀 가깝게 150만 원 정도. 네. 130, 150 비싸 보여요. 딱 이 가격대가 그죠? 그렇죠. 네, 액면 분할 딱 한 번 하면 12, 3만 원 하면 되게 싸 보일 텐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런 효과가 이제 착시적인 효과가 있죠. 네. 메가사이클 오늘 시장의 주요 트렌드들 그리고 관심 종목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